빅리치의 경제 전망은 이어집니다. 자, 원달러 환율 예상도를 우리가 그려놓고 지금 우리 김치 부인 시리즈로 원달러 환율을 지금 여러분과 방송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죠. 이렇게 그려놓고 이대로 움직인다는 게 상당히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야,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지금 그려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이 1188원 그리고 87원에서 8원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1차 목표치를 우리가 1180원으로 보고 있었죠. 우선 이 예상도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원달러 선물 차트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마무리가 되면 이 원달러 환율 부분도 3시 45분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내려와서 지금 그려놓은 이 부분,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나왔죠. 여기 1차 목표치를 1180원으로 지금 우리가 놓고 보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원달러 환율 예상도를 공개하면서 김치부인 대박났네라는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자, 우리가 이 예상도를 미리 그려놓고 일자 목표치는 지금 1180원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모양이 이게 이제 예상도를 그리다 보니까 늘어져서 그러는데 이쪽으로 옆으로 좀 늘어졌죠. 옆으로 좀 늘어졌는데 지금 여기 상황이 지금 여기 밑에를 완성하는 상황이었고요. 요 빨간 게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부분이 지금 여기 올라가는 거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올라가는 부분에 지금 1차 목표치가 1180원이고 자, 이때 올린 영상이 예상도와 함께 11월 21일 날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거고 과연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나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 상황이 내려와서 이걸 정확히 찍고 우리 선물 지수로는 1179원 50전이 이 고점이었죠. 하지만 여기 시장에서는 1180원을 정확히 찍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여기 시장에서 움직이는 원달러를 그러니까 원달러 선물이죠. 원달러 선물을 지금 보는 차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 1180원 1차 목표치에 도달하니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자, 1180원에 도달한 이 지수가 왜 그러면은 또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서 워낙 강세가 나올까요? 이것도 좀 희한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원화 강세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 부분도 이제 좀 불편한 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피보나치로 계산을 해봐도 되고, 그리고 박스권이나 이런 부분인데, 이제 향후에 이쪽 부분으로 다시 우리가 예상했던 1187원에서 8원까지의 그 목표치를 도달하고 갈 건지,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일단은 목표치에 도달하면은 다음 목표치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조건은 갖춰졌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달러 부분이 우리 시장하고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우리 시장을 한번 보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이제 우리 시장을 보면 최근에 26일이 그 변곡점이었는데요. 자, 26일은 어제였죠. 근데 이제 그 하루가 당겨지고 늘어나면서 연 3일이 지금 변곡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게 오늘 시장도 아침에 좀 상승이 좀 크더니만 다시 밀리고 또 다시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주식을 2조 정도 이제 선물하고 합해서 2조 정도 지금 매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가 많이 나오고 시장에서는 이 그 매도 부분을
MSCI 그 지수에 대한 그 이머징 마켓 이제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우리 걸 팔아가지고 뭐 중국계 20% 정도가 이제 편입하는 부분이 늘어나가지고 주식을 팔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아람코의 그 지분을 사기 위해서 팔고 있다. 사우디 아람코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5%를 이제 시장에다가 이제 공개할 예정이죠. 시장 공개를 할 예정인데 이거를 살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뭐 어찌 됐건 간에 원인과 뭐 결과를 찾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외국인들은 수시로 돈을 빼고 싶으면 빼고 넣고 싶으면 넣고 항상 그래 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나 우리 이제 대형주들이 상당히 포트폴리오에 많이 구성돼 있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났으니까 이거를 이제 덜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팔았던 자금이 2조 정도가 되는데 이 2조가 갑자기 어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간다 그러면 시중에 달러가 모자라게 되겠죠. 이러게 되면은 원화가 또 다시 약세로 올라가니까 1188원까지도 일시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제 주식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이럴 때는 뭐 어떤 분들은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주가도 올라가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주가도 떨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자금을 가지고 들어가서 주식을 사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돈이 빠져나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훼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분명 뭔가 달러가 필요하고 다시 빠져나가면은 또 다시 들어오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에서 금리를 지금 내리면서 우리나라 금리하고 역전이 됐죠. 금리 부분도 역전이 됐는데 돈이 안 빠져나간다는 거는 이 약해진 원화에다가 투자를 해서 향후에 달러가 아니 원화가 강세를 보였을 때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자, 우리가 달러를 투자를 하는데 왜 시장으로 돌아와서 또 시장을 먼저 보느냐? 자, 우리가 달러를 투자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야, 달러를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 바로 원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수익을 얻는 직접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자, 달러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 같으니까 미국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거나 이런 미국의 무슨 뭐 선물이나 금선물이 됐던 뭘 됐던지 이걸 사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들어간 다음에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얻으면 이제 뭐 두 배 이상의 이제 수익이 난다고 이제 보고 투자를 하시는 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의 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해외 투자를 이제 상당히 많이 하죠. 그것도 달러로 미국에다가 이것도 사실은 달러가 미국으로 몰려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가 지속됐던 부분들도 이런 부분하고 조금 연동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달러가 더 강세를 보이면은 이런 자금들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놀고 있는 자금들이 1,500조 정도가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한국은행 차트를 보면서 가계부채하고 예금 총 그 잔액을 뭐 14조, 16조, 저기 15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혼돈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이 점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어떤 때는 뭐 전화도 뭐 갑자기 오고 그래가지고 잠시 수치에 대해서는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워낙 또 경제 지식은 뛰어나시니까 꼭 감안하고 좀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달러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이건 이제 기본적인 분석이지 기술적인 분석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차트를 보고 예상도를 그려드리는 거는 기술적 분석이지만 당연히 이 기본적 분석 없이는 기술적 분석이 나올 수가 없고 미국의 달러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시장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외환이라는 거는 무슨
달러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부분은 달러 시스템의 이 그 정책이 가장 그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그 환율을 예상하는 재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기술적 분석도 하고 기본적 분석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를 한번 보면은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어제 그 자료를 따가지고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가에 끝난 가격 대비 외국인들이 팔았던 거. 자, 이제 그 10주 단위 미만으로는 제가 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이렇게 3,880억 85억 정도를 팔고요. 12와 이게 이제 시가총액 10위에 들어가는 종목들인데 포스코만 이 매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매도를 하여 가지고 총 그 매도 금액 요 10대 저 시가총액에 있던 종목만 5,590 96조 정도를 5,596억 정도죠. 6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5,500억 정도를 팔았다. 거의 6천억, 5,600억 정도를 판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 그 상위들이 이렇게 이제 매도가 됐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그다지 빠지지 않고 어제 거의 끝날 무렵에 이 물량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아마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면은 아, 상승을 시켜놓고 지금 콜을 매도하고 또 한번 이런 그 등락을 거듭하고는 있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그 빠져나갈 돈들을 아마 오늘까지는 아마 마무리를 하고 이번 주까지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는데 여기가 훼손되지 않는 이상은 다시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렇게 됐을 때 외국인들의 선물이나 콜 옵션이 이 매수가 들어오면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시장이 흘러갈 수가 있고 만약에 오늘 이 앞전에 양봉이 깨진다면 여기 조금 생긴 이 갭도 매크로 내려온다고 우리가 시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내리는 부분이니까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분명히 이제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1단계 정도가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분명히 미국은 지금 이런 힘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조정에 들어갈 수가 있고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대감에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출 관련주들이 조금은 더 움직임이 더 강할 것 같은데 오늘이 상당히 변동성이 심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가 한 1000명 정도만 늘어나면은 어느 정도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실시간으로 방송을 좀 해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인원들이 워낙 적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구독을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알림을 해 놓으시면 제가 나중에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이렇게 시간상으로 들어와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9시 41분 45초를 지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서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오늘 흔들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향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좀 많이 갖추고 있고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다 그러면 나중에 원하는 또 약세로 돌아서겠죠. 그래서 향후에 미국은 그 중국이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고 자본시장 개방을 한다 그러면 제가 어제 우리 그 시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의 레포나 그 나머지 그 채권들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발행을 했던 그
자료인데요. 이 2014년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미국이 단기 자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날짜를 지금 늘려가면서 이 부분을 늘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향후에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을 하면은 이 부분을 돈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자금을 마련하니까 아마 이 부분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레포를 비롯한 그 채권 부분들을, 단기 채권을 늘려가지고 지금 돈을 지금 늘리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빅리치라는 사람은 이 미국의 금리가 향후에 달러가 중국으로 몰려 들어가면서 금리가 이제 올라갈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렸던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에 미리 지금 금리를 내려놓고 향후에 달러가 중국으로 몰려 들어갈 때 미국에서 달러가 좀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때 이제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미리 지금 내린 거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기본적인 부분은 누구도 알려주지를 않죠. 자, 오늘은 조금 시간을 늘리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왜 이제 제가 김치 부인이란 그 얘기를 많이 쓰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를 했잖아요. 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물론 이제 뭐 개발도상국 지위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뭐 이제 형평상 이렇게 돼버리고 실질적으로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선 나라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다양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환투자를 하면서 뭐 스미스 부인, 와다나베 부인, 뭐 소피아 부인, 뭐 이런 그 부인 부대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김치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김치 부인이 원달러 투자에 얼마나 위력을 발휘를 하는지 한번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의 좋고 나쁨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BDI 그 지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 BDI 지수를 보시면은 어떤 거를 알 수 있냐면은, 과거에는 이 BDI 지수를 엄청나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다가 이거를 이제 그 한동안은 굉장히 이제 맞지를 않았었죠. 왜? 해운업계에서 대형 선박들이 나오면서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치킨 게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치킨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 가격 지수가 전혀 맞지를 않으니까 BDI를 막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 쏙 들어가 가지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19년 초부터는 이제는 이렇게 치킨 게임이 끝나가지고 이 BDI 지수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의 수출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고, 자, 여기서 올라가다가 한번 꺾인 거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조금 격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항상 보면은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겠죠. 항상 이렇게 꺾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니까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원래 BDI 지수하고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해운 운임들을 보시면은 그다지 그렇게 이렇게 빠지질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제 한국의 이 이제 해운 운임들을 이렇게 해놓은 사이트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BDI하고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 BCI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DI, 그 다음에 BPI, 그리고 BSI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박마다 상당히 다른 부분들을 좀 보이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원래
BCI는요. 이제 BCI는 그 예를 들어 이 이제 약자인데 그 원래는 이 컴퓨터에서는 제가 IT 쪽에 일하다 보니까 이게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생각하는 대로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의미로 나온 약자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B는 발틱이고 나머지들은 이게 이제 그 배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이 운하를 통과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남아프리카 그 밑에 희망봉을 돌아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 큰 배들의 어, 그 운임 지수인데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이제 BDI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눠지고 이게 이제 제일 작은 배고 큰 배고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대형화가 돼가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운임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물동량이 큰 거, 뭐 석유나 뭐 철광석이나 이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걸로 좀 많이 이, 그 운송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우리나라의 그 조선 산업까지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자, 한국이 중국하고 일본을 제껴버리고 고부가선을 독식을 하고 있는데 LNG선 수주만 해도 23조가 지금 수주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총 보면은 얼마나 지금 우리가 LNG선이 앞서 가냐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조선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고부가선인 LNG선, 초대형 유조선, VLCC죠. 요건 이제 기억 한번 해 놓으시고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컨테이너선은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이 LNG선이나 뭐 유조선도 뭐 그렇게 요즘에는 어렵지 않게는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력을 요하는 LNG선 그리고 이제 초대형으로 이게 커지다 이 조그맸던 부분들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일본도 이제 사실 이 그 대형 LNG선은 포기를 했어요. 뭐 설계도 해야 되고 뭐 또 이런 그 대형선을 만들려면 그 배를 만드는 도크도 이제 더 늘려야 되고 이래서 일본은 이걸 지금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우리나라에다 이거를 지금 오다를 주고 있고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보면 한중일 수주 잔액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LNG선이 뭐 그냥 독보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일본은 그 대형 유조선을 포기하면서 거의 수주가 나오질 않고 있고 아마 이제 소형 그 LNG선들의 수주일 가능성이 좀 높죠. 자, 중국도 조선 사업이 죽어가는 이유를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컨테이너선은 대부분 조금 우리가 우위를 앞서고 있지만 그래도 좀 평범하고 유조선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총 다 합하면은 한국이 이런 부분들을 압도적으로 우위를 지키고 있다. 자, 이렇게 시장을 볼 수 있고요. 자, 보시면 이제 잠깐 이제 10시 6분인데요. 10시 6분인데 분명히 변동성 나오죠. 이렇게 변동성이 오늘 심하게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이 아까 얘기했던 여기 봉을 지키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게 나올 거라는 것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었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조선주들을 한번 봐야 되겠죠. 조선주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자,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이 그 회사를 분사를 하면서 지금 그 다시 이제 개명을 한 회사인데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그 반등을 지금 하다가 꺾였던 부분이죠. 이제 상승을 하다가.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아직 바닥 다지기를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역시 삼성중공업보다는 덜 빠졌지만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슬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도 되겠죠. 특히나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현대 저 한국조선해양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드릴십이라고 얼음을 깨고 가는 이 드릴십이 올해 이게 계약 해지가 되면서 약간의 뭐 수천억이 되는 그 돈들이 요번에 이제 부실로 처리가 되면서 이제 손실이 났죠. 이 부분이 올해 이제 그 장부에 반영이 되면서 아마 올해 이제 부실하고 구조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섹터니까 여러분들이 이쪽 섹터를 보시면은 상당히 재밌어요. 여기서 이제 계속 이 수주가 일어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달러가 몰려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이 달러가 몰려 들어오면서 또 원달러 시장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도 뭐 계속 붕괴론이나 경제 붕괴, 뭐 계속 침체 이런 걸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뭐 유튜버들이나 전문가들을 보면 참 한심스럽다는 그런 그 보라는 듯이 지금 그 신고가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나스닥 목표치도 8,710인데 자, 이게 얼마 이제 남지 않았죠. 근데 이제 또 이게 희한한 게 S&P는 3,336이 목표치란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 꼬물꼬물 하면서 더 한번 시장을 더 밟아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이게 한번 꺾이는 부분이 미중 무역 협상의 1단계가 지금 계속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하면서 지금 올라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어제 미국 전체 시장을 보면 그 유통주들이 그 많이 올랐었죠. 그 이 소매 판매나 이런 유통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자, 최고점을 경신한 오늘 미국 증시는 오늘 휴장이에요. 그리고 내일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여 가지고 아마도 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이 아마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 아마 그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 소득이 늘고 그리고 이제 그 살려고 했던 물건들을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이 물건을 살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특히나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알리바바가 전에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나왔던 거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아마 미국은 더 서프라이즈한 그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득이 늘어나고 집값도 안정이 돼 있고 이 미국의 집값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요번에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서 모기지 30년 만기 그 모기지 금리도 빠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람들은 집을 안 사다가 이게 이제 빠지고 있을 때 금리가 더 떨어질 때를 기다리다 이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금리 오르나 보다 하고 집을 급하게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금리 정도라고 그러면은 30년 만기 이 부분은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지만은 이 정도 금리 정도라면은 집을 어, 매수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번 그 블랙 프라이데이의 그 매출은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여기 이 부분이 또 증시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금요일 날은 또 이게 반장입니다. 그래서 한 전장만 하고 후장은 하지를 않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미국 증시는 뭐 급락이나 급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여유를 가지고 보고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노리고 외국인들은 이 샀다 팔았다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조절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을 보면은
지금 밑꼬리를 엄청 달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변동성이 오늘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는 것도 미리 예측을 하지만은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또 다시 재매수하면서 시장을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들이 선물 매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는 좀 털고 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수급들을 조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원달러도 지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오늘 이제 빠지다가 어제 이제 여기 시장에서 좀 밀렸으니까 당연히 빠지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뭐 5분 봉이나 30분 봉을 보고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이 지금 240분 봉이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이 내려오는 이 480분 선하고 지금 이제 터치하는 부분이 어떤 이제 변곡일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 지금 원달러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목표치 1180원에 도달을 했으면 이게 꺾였다가 다시 1188원까지 올라갔다 갈 확률이 좀 높기는 하지만은 항상 이 목표치에 도달을 하면은 이 다시 1136원을 향해서 갈 가능성도 항상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지켜보고 방향성을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봐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 뭐 안다며 어디까지 가는지 안다며 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 1180원까지 분명히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1180원에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자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그 상위 20위에 되는 그 종목들을 팔아서 이걸 이제 달러로 바꿔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원하는 약세 나와서 1188원까지도 갈 수 있겠죠. 아니 일순간에 이렇게 큰 돈을 바꿔버리면은 분명히 약세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돈이 굳이 반드시 빠져나가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다시 이 돈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달러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180원에서 지금 꺾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1188원까지 올라갈 여지도 남아 있다 그러면 차라리 이 근처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을 보는 게 훨씬 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하냐? 분명 저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1180원에서는 인버스도 사고 레버리지로 샀다가 한 방향이 지금 예상도 보고 있는 방향대로 어떤 방향성에 나오면은 한쪽 정리하고 한쪽 먹고 뭐 예를 들어서 이 바닥에서 오른다고 샀다고 쳐봅시다. 여기에 대한 이익이 났는데 이렇게 빠지면은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레버리지 갖고 있다면 인버스 레버리지를 가지고 그 수익을 유지하면서 이 방향성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우리 지수를 보고 있는 시간이 이게 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게 방송을 하면은 이런 그 움직이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볼 수 있는데 10시 17분입니다. 아마 이 방송 올라가면은 10시 뭐 30분 이후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봐서는 이 오늘 어제 최고점 근처인 이 부분까지도 아마 도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날이기 때문에 자 굉장히 지금 그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그저께 오르자 어제 우리 반도체 부분들이 많이 오르고 지금 이제 섹터들이 막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특히나 어제는 5G 같은 섹터도 어느 정도는 좀 움직여졌어요. 근데 5G는 상당히 그 많이 올랐던 거고 제가 그 고점에서 상당히 그 위험 고지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은 조금 더 편한 거
지금 반도체 섹터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 그러니까 IT 섹터 부분이 지금 제약주가 지금 쉬고 있을 때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것도 한번 섹터별로 지금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염두하시고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 그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거는 이 위쪽에서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참고해서 보시고 다음 시간에 조금 달러에 대해서 조금은 더 정확한 진단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예상도를 끝으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저 빅리치였습니다.